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토르 시리즈는 마블 코믹스의 토르를 실사화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마블 코믹스는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죠. 따라서 토르 시리즈는 코믹스를 따라가지 신화의 내용을 이어가진 않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신화는 토르 시리즈에 짙게 남아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르 시리즈가 설명해주지 않는 북유럽 신화의 흔적들을 살펴봅니다. Your world is one of the 9 realms of the cosmos, linked to each other by the branches of Yggdrasil, the world's tree. 토르의 말처럼 북유럽 신화 속 세계는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 왕국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눠지며 이그드라실이 각각 한 구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것이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입니다. 아스가르드는 오딘과 토르 등 애시르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야기의 주요 배경이 되며 영화에서도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여기서 아스가르드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평평한 세상으로 그 끝에 물이 쏟아져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중력이 존재할 수 없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행성의 모습이지만 천동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화에서 평평한 원반 모양이 언급되기 때문이죠. 미드가레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오딘과 형제들이 이미르라는 거인을 죽여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면서 북유럽의 천지창조가 시작됐죠. 그의 피와 뼈, 살, 눈 등 모든 부위가 미드가르드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요툰헤임은 서리 거인과 산의 거인이 털을 잡은 곳으로 영화에서는 차가운 얼음 행성으로 묘사됩니다. 미드가르드 바깥에 위치해 있다는 설정이며 동쪽으로 향했다는 토르와 로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바나헤임은 바니르 신족이 사는 곳으로 영화에서는 호군의 고향 행성으로 등장합니다. 유럽과 다른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동양 문명으로 표현됐습니다. 알프헤임은 빛의 요정이 사는 곳으로 영화에서 묘사된 적은 없습니다. 스바르탈페임은 어둠의 요정이 기거하는 곳으로 니다벨리르라고도 불립니다. 영화에서는 말레키스를 위시한 다크엘프가 전쟁을 일으킨 곳이었으며 이명인 니다벨리르는 별개의 장소가 되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포함한 여러 무기를 만든 곳으로 등장했습니다. 니플헤임은 태초에 존재한 북쪽의 차가운 영역이며 무스펠은 태초에 존재한 남쪽의 불타는 영역입니다. 두 구역 사이의 공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냉기와 열풍이 교차하면서 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스펠에는 수르트라는 거대한 검을 든 불의 거인이 있는데 후에 라그나로크를 일으켜 세상의 종말을 불러옵니다. 네, 영화에서 헐크가 뛰어들었던 아스가르드를 파괴한 그 장본인입니다. 종말이라는 구조와 땅을 가르며 파괴하는 수르트의 모습은 화산 활동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헬은 니플헤임에 속해 있으면서도 별개의 곳으로 불리는데 죽은 자들이 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헬라가 갇혀있는 곳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각 세계는 넓게 뻗어있는 모습이지만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적절한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바로 비프로스트라는 무지개 다리가 있기 때문이죠. 영화에서 토르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요. 오딘은 북유럽 신화의 주신입니다. 영화에서는 지구를 침공한 서리 거인들을 막다가 눈을 다쳤는데 신화에서는 지혜를 얻고자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제물로 눈을 바쳤습니다. 이 샘물은 요툰헤임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 이그드라실의 세 뿌리 중 한 가닥이 뻗어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세계수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만큼 또 미미르라는 기억의 수호자가 마시는 것인 만큼 샘은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딘은 이 샘물을 마심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으며 더 먼 곳까지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흑인과 문인이라는 까마귀로 세상의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후에 설명하겠지만 전쟁과 관련이 많은 민족답게 까마귀와 엮일 점이 많은데 당시 사람들은 오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오딘은 8개의 다리를 가진 말을 타고 다닙니다. 이 말은 슬레이프 니루로 죽은 자의 세계까지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으뜸인 말이며 로키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영화에서 모습을 보인 캐릭터들을 살펴보자면 신화에서 로키는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영화에서는 관련된 두 인물만이 등장합니다. 헬은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반으로 나뉜 얼굴은 생과 사가 함께 있는 모습이며 영화처럼 죽은 자들을 앞세워 라그나로크에 쳐들어옵니다. 펠리르는 헬과 함께 라그나로크에 앞장섰으며 커다란 입으로 오딘을 삼켜버린 늑대입니다. 각각 헬라와 펜리스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영화에서 로키는 토르의 입양된 형제 사이로 나와 티격태격되지만 신화에서는 오딘의 의형제입니다. 로키는 오딘과 술을 나눠 마시며 맹세했기에 다른 신들은 결코 그를 죽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더 처절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요. 토르는 먹성은 물론이요 주량까지 매우 강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와 관련된 일이 신화에 적혀있으니 토르는 거인 우트가르다 로키의 꾀에 넘어가 술잔을 비우라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술잔은 바다와 연결된 것이었고 당연히도 잔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번 들이키는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조수간만에 차가 생겼다고 하니 참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에서 시프는 토르와 묘하게 엮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ake a drink with me. Surely the Allfather could have no further task for you tonight. No, this is one I set myself. 비록 토르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신화에서 둘은 결혼한 사이입니다. 토르가 제인 포스터와 사랑을 나눴다가 헤어졌고 4편 러브 앤 썬더에서 다시 재회할 예정이기에 시프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라그나로크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정되었고 4편에도 등장한다고 하니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해집니다. Odin, I bid you take your place in the halls of Valhalla, where the brave shall live forever. 오딘을 떠나보낸 토르가 뱉는 말. 바랄라는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한 고귀한 자들이 모이는 궁전입니다. 540개의 문이 있으며 그 문을 열면 각각 800여 명의 전사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연회를 즐기고 있죠. 이들을 에인헤랴르라고 부르는데 Your lovely mortal is being guarded by a legion of Einherjar who will see you coming from miles away. 영화에서는 아스가르드의 군대로 그려집니다. 바랄라를 갈 수 있는 기준을 용맹함으로 둔 까닭은 북유럽 특유의 험준한 자연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목숨과 가치, 부와 명예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승리의 축배는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되었을 테니까요. 바랄라로 인도하는 임무는 오딘의 명을 받은 발키리에게 부여됐습니다. 영화에서 발키리는 특수부대로 그려지기에 여전사라는 이미지가 같을 뿐 세부적인 설정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토르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샘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기에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궁금했었는데 삭제된 장면에 따르면 샘과 함께 노른이 언급되면서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또 다른 샘, 우르드의 샘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르드의 샘은 아스가르드에 위치해 있으며 노른이라는 세 자매가 관리하는데 각각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보려는 과정으로서 사용된 것이죠. 토르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있다면 단연 묠리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들 수 있다는 그 무기로 다양한 장면에서 매력을 발산한 개그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계산하는 바로미터가 되었죠. 신화에서는 니다벨리르의 에이트리와 그의 동생 브로크가 만든 무기이며 번개가 요동치는 기본적인 속성은 영화와 비슷합니다. 다만 묠리르는 양손 무기로 설계됐었는데 로키의 잔꾀로 풀무지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면서 손잡이가 짧아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영화에서 멸니르는 토르를 위해 만들어진 것만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 오딘의 보물창고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헬라가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천장화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멸니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무기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오딘의 국리르인데요. 국리르 역시 에이트리와 브로크가 만들었는데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해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눈밖에 없는 오딘에게 맞춤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는 그의 선대왕 보르가 사용하는 장면이 있어 오딘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는 이러한 대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피가 차마 발음하지 못하는 이 벨트는 바로 맥인 교르드인데요. 토르가 착용하는 벨트로서 힘을 2배로 늘려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대사와 상황으로 보건대 아스가르드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저 유래만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